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흥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산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처분한 대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는 것,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해당 신흥국은 자산 가치와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게 되거든요. 또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위험은 바로 자본 유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 바로 국제 투자 자본 이동 흐름과 연계가 있거든요. 이 흐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 국제 투자 자본은요, 제일 먼저 미국 국공채를 비롯해서 회사채,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수익률과 그리고 위험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먹을 게 없다 싶으면은 신흥국 자산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미국 국공채나 회사채에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위험 리스크가 크고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 신흥국에서도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긴축이 진행됐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양적 긴축을 진행하게 돼요. 당연히 국제 투자 자본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빠져나간다? 제일 밑단에 있는 신흥국 주식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신흥국의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자, 올해 상반기에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20조 원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28.7%인데 현재는 26.4%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2300선이 다시 위태로운 수준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계속 팔기만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다르게 채권시장은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어요. 자, 2022년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상장 채권 매수 순투자 규모가 1조 3,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외국인이 채권시장에서 17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위태롭긴 하지만 신흥국 채권, 대한민국 채권시장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패닉세일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6월부터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순회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18개월 만에. 2022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요, 올해 6월 중에 외국인은 상장채권 10조 5,430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11조 4,770억 원을 만기 상환하여서 9,340억 원을 회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시장에 채권 투자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면 만기된 채권을 재투자하겠죠. 그런데 만기된 채권으로 자금을 회수한 금액이 새로운 투자한 금액보다 많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재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해서 빼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요, 99.5%가 국공채에 몰려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디폴트 확률 제로에 가깝죠. 대한민국 신용등급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보다 이렇게 높은 신용도의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3%, 미국은 2.96%, 40bp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최근에 원화 약세다 보니까 이거 원화 가치 상승 시에 환차익도 가능해요. 그래서 수익률도 높고 손실 확률도 적고 원화 가치 상승에 환차익도 가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왜 6월 달부터 회수를 더 많이 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을 때, 지금 대한민국 채권금리가 높긴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도 만만치 않게 오를 것 같아 지금 미국에서는 전보 스텝 1%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신흥국 자산은 아무래도 환율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걸 전망한다면 솔직히 그 안에 자산을 매수하기가 꺼려져요. 지금 원화 가치 추가 약세 전망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왜 연말에 1370원까지 갖고 있는데 이자 몇 퍼센트 받다고 환손실 일어나면 솔직히 좋은 투자 결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채권에서도 매도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려가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충격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원화 약세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65억 5천만 달러 감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계속 수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수입액이 많은 거예요. 자, 수출은 기업들만 하지만 수입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 모든 주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외환시장에 달러가 남아돌지 않는다 이런 반전된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합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지수 아시죠? 주요 6개 통화국가와 비교해서 달러 가치를 계산하는데 지금 유로화하고 엔화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현재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부분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 책칙 효과라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에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에서 더 타격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를 중간재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받을 걸 우려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요소까지 지금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과 5월까지만 해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우려하진 않았어요. 이창용한국은행 총재도 자본 유출 우려가 적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금리를 더 높게 설정했어도 환율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없었던 강한 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긴축 강도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과거의 공식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장 7월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을 버티기 어렵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빨리 한미 통화 수합 체결해라,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에 이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 있는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거의 다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자산시장이 기준금리 2.25%를 감안해서 가격을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죠. 이 2.25%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최소금리가 4% 수준으로 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전세 가격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세 가격 하락할 때는요, 투자자도 접근을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지금 금통위가 3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을 때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럼 올해 3번에 남은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 높은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냐? 내년에는 어떨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미국이 금리 2.5% 되고 한국이 2.25%가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 6월 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조만간 7% 수준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9%의 CPI, 한국은 7%의 CPI, 과연 기준금리 2.25%, 2.5%가 맞냐 이거죠. 결국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화당국의 시장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불안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는데 여기에 자본 유출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주택가격 하락세 진짜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런 금매가 나오면 소화가 됐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변경된 기준금리에 따라서 코픽스 금리가 설정되면요, 아마
초급매 잡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럴 때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대세 부동산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적극적으로 희망하셔야죠. 그런 희망자분들께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을 제시드리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받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청약갑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